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추천에 빠지지 않는 현대차가 과연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로의 대격변 속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오늘은 파트 1, 회사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인데요. 기업 정보를 우선 살펴보면은 회사명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영문명도 현대모터 컴퍼니로 앞에 글자 HMC만 따서 줄임말로 HMC라고도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립일자는 1967년 12월 29일로 올해로 53년이 된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권 상장, 즉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것은 설립일로부터 7년 뒤인 1974년 6월 28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위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차량 부문, 금융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 부문이 메인 사업 중에서도 메인 사업인데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금융 부문은 차량 할부 금융 및 결제 대행 업무 등의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융 부문이라는 것은 차량을 살 때 우리가 할부로 사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금융 부문을 현대자동차가 세워서 운영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차량 부문의 세일즈가 높아진다면 금융 부문의 세일즈도 덩달아 올라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부문에는 철도 차량 제작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종속회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영위 사업에 기재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종속회사는 국내 55개 계열 회사 중 12개가 상장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기아, 현대모비스, 위아, 제철, 현대 BNG 스틸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 경우는 역시나 안정적인 상태로 한국신용평가에 AA 플러스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사는 양재동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의 총수 현황을 살펴보면은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다음과 같고 현재 발행한 주식 수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2억 3천만 주 그리고 6,600만 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또 각각 보통주와 우선주를 1,700만 주와 290만 주 정도를 소각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식 소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몇십조 혹은 백조 가까운 금액을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함으로써 기존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그 희소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그러므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수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300만 주, 그리고 35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에 대한 이 자기 주식수의 비중이 약 6.41%로 전체 100의 6.41%를 차지하는 거니까 꽤나 큰 비중을 지금 자기 주식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는 약 보통주는 2억 주, 그리고 우선주는 5,9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 거래량을 보면은 현대차 경우는 0.63%, 그리고 비교를 많이 당하는 삼성전자는 0.27%로 조금 더 최근에는 현대차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판매 비율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부문, 금융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차량 부문 비중이 77%로 가장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 부문이 16%, 그리고 현대 로템이 포함된 철도 제작에 관련된 판매 비중은 7%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매 비중, 즉 차량 부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기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영업이익과 상승 추이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부문은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2020년도 기준 8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융 부문은 매출액 비중의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타 부문은 5%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83%에 라는 차량 부문이 실제 영업이익은 30%가 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금융 부문은 실제 매출액이 12%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의 비중은 59%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이 포함된 기타 부문은 영업이익이 13%로 실제 차지하는 매출액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부문, 즉 차량 부문과 금융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의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부문의 매출액은 K거 기준으로 매년 2.4%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5%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 부문은 매년 4.0%의 매출액 상승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22.4%로 매년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 즉 매출액에서는 0.4%의 상승을 꾀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에서는 매년 41.5%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제 차량 부문과 금융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조금씩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 차량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특성을 먼저 보면은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뉘는데 제조에서 보면은 철강, 화학, 전기전자, 고무, 유리 등 같이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통 부문에서는 직영 영업소, 그리고 대리점, 탁송회사 등이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운행에서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과 후방의 산업의 연관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나라, 특정 국가에서 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실제 1976년부터 2020년도까지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는 약 1억 919만 대고, 이 중에 42.3%인 4,616만 대를 내수시장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57.7%인 6,298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적으로 봐도 이제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많은 비중이 쏠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임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굳이 자동차를 사야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나도 한번 자동차 사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전기차의 보급에 따라서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요소를 살펴보면은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력 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전후방 산업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요소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실제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그리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봐도 제품력이겠죠. 제품이 좋아야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텐데요. 차량의 성능과 안정성, 뭐 디자인과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국가별 판매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한국,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시장을 보면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78.8만 대를 판매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9.7% 감소한 62만 대, 즉 한국 시장보다는 작게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년 대비 6.6%를 감소했지만 그래도 1943만 대를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 시장에서는 또한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급감했지만 전년 대비 17.4% 감소한 244만 대가 판매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도 24.3%가 감소한 40.6만 대를 판매했고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3.4%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브랜드별 자동차 마켓 쉐어를 전 세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등이 도요타로 10.24%를 차지하고 복스바겐이 7.59%로 2등, 그 다음에 현대가 6위로 5.0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아가 3.35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약 8%가 돼서 그래도 한 3, 4등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플러그인 전기차에서는 얼마만큼의 성적을 냈는지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5등 내에는 현대차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등은 테슬라이고 2등은 복스바겐, 3등이 제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2021년도, 즉 2020년도 말에 저희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2021년도에 현재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를 출시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 전기차에서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네 번째 신차 사이클이 진행 중인 현대 기아차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에 1차 신차 사이클은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발생했고 2차 신차 사이클은 2009년 그리고 3차는 2014년에 시작이 됐고 최근 들어서 2021년도 이후에 다시 4차 신차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볼륨이 2020년도 후반 즉 코로나로 인해서 곤두박질 쳤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추세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계 현황에서 2021년도를 기점으로 대중화 시대가 열린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5년도의 연평균 기준으로 54%씩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빠른 전환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내연기관 자동차만 고수할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도태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각 기업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를 2021년도에 출시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전기 자동차의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45%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뒤를 이어 36%, 미국이 13%, 한국은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정부가 시작한 이후로 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앞으로는 유럽과 중국의 과 아마 경쟁을 할 정도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 중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완만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지나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의 경우에도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OEM 중 가장 가파른 점유율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는 것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성의 옵션 이익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량을 판매할 때 차량의 자체를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보다는 금융 서비스 그리고 옵션 판매 실제 부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차량 판매의 비중보다 크거나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있어서 자동차 자체의 판매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옵션과 같은 안정성 편의에 들어가는 그런 판매와 금융 서비스, 할부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것도 완성차의 이익 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구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현대모비스 외에 6인이 29.38%, 국민연금이 9.29%를 가져가고 자사주가 꽤나 많이 갖고 있어서 6.41%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즉 54.92%가 실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저희와 같은 개미들이 살 수 있는 비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분류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크다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을 항상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큰 경우에는 단순 비례 증가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즉 판매가와 원재료 값의 차이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은 변동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57%가 차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합한 값은 약 1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변동비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제 고정비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보다는 원재료의 변동에 따른 즉 스프레드 변화를 더 집중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즉 스프레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이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과 구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철광석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61밖에 안 됐지만 2020년도에는 101달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약 40% 이상 아니 50% 이상의 상승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광석 값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상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생산시설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차량 부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한국은 92.9%, 그리고 유럽의 일정 부문은 109.6%로 아주 가동률이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미,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서 더 큰 가동률을 높여야지 이 회사의 실적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같이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동률을 높이기는 힘들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실제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부문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동률의 상승 추이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차장고 주수를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계산해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2.96%, 삼성전자는 1.37%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대차 잔고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절대적인 가치가 3%가 되지 않고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대차장고 주수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기업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을 통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